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전장에서 필승의 제1요건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하며, 필승의 제2요건은 명령과 지휘체계의 단일화입니다. 이와 같은 선례들은 한국 전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자주 쓰던 말이고,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필생직사,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말은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서 한 말인데, 29탄에서 설명드릴 안동 철수작전의 실패는 지휘관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우리 군의 철수작전의 실패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뼈아픈 안동 철수작전이어서 우리 군의 전쟁 역사에 크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25 길동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강릉 지역에서 급히 창설된 적 8사단은 평창, 제천, 단양을 거쳐서 그 주력은 예천으로 남하해서 우리 수도사단을 압박하고 있었고, 영주를 점령한 적 12사단은 안동으로 내려와서 예천 방면의 적 8사단과 양면 공격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적 5사단의 일부는 1호를 영양을 거쳐서 진보, 청송 부근까지 침투한 적 766 특수부대하고 합세하여 안동을 우회에 포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동을 가운데 두고 하이에나처럼 둘러싸고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포위작전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8사단이 영주에서 최대한 지연전을 하다가 축차적으로 철수작전을 하면서 예천, 불로봉과 내성강을 연결하는 능선과 수도사단의 1년대가 징평에 대해서 조은산 일대에서 배술진을 치고 남하하려는 북한 공산군들과 안동 일대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피나는 혈투를 벌여야 했던 공방전인데, 적을 앞에 두고 우리 군의 갈등과 반목이 작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사단장 김석원 장군의 증언입니다. 김백일 군이 안동의 수도사단에 와서 그 사람이 사단을 여기저기 들쑤시며 돌아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김석원 장군이 천막을 뛰쳐나가서, 여보게, 자네가 누군가? 왜 남의 사단에 와서 미주알 고지알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 군이 이렇게 밀린 것은 상급 부대에 있던 자네들의 책임이 아니냐?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자네들이 6번에서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이 되냐? 여기 사단장은 나 김석원인데 건방지게 이게 뭐야? 이놈 당장 꺼져라! 하고 불호령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야전 석상에 있는 권총을 끌어들고 뛰쳐나갔는데 참모들이, 아유 사단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고정하십시오. 말리는 바람에 목소리는 낮춰졌는데, 한참 후에 김백일 군이 담배를 권하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여기서 김백일 군 한 것은 김석원 장군 입장에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김석원 장군은 나이가 대단히 많은 노 장군입니다. 나중에 퇴역했다가 한국군에 다시 복귀를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김백일 장군은 갓 장군을 단 88은 청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다시 젊은 장교 송재근 씨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안동 전투에서 끝내 후퇴하지 않고 자결을 했던 자기 동기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6.25 직전에 8사단 21년대 3대대는 공비 토벌 때문에 삼척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삼척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여대생이 딱 2명 있었는데, 부대 내 장교들 중 서로 먼저 사귀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당시 구중대장 육사 7기생 황기상 중위가 K형과 사귀게 되는데 결국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이들은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정이 깊어지고 서로가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 6월 24일 날 밤에도 황기상 중위는 여느 날처럼 똑같이 외출을 나가서 그 자기 애인을 K양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6월 25일 아침에 귀대를 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중대장이 없어졌는데 전쟁이 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위대장 김영로 중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총살을 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후에 김영로 장군은 묘향산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주변 장교들이 말렸는데 좋다. 내가 그러면 황중이를 용서를 해주는데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획득해 오면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황중이는 학생 교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위장을 한 겁니다. 편의대 복장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를 한 10여일 동안에 획득을 해왔다고 그래요. 이후 안동에서 뒤늦게 총탄을 맞고 벌벌 기운 연로병이 황중이한테 후퇴 명령을 전달했는데 황중이는 믿지 않았어요. 왜? 본인도 한번 부대를 이탈했다가 아주 혼났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야 이거 나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가 안 가니까 다시 너 가지고 와서 되돌려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받아와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사단장은 또 큰 소리를 쳤어요. 소도 사단장이 내가 있는 한 이 이상의 후퇴는 절대 없다는 말을 믿어라. 만약에 내 말도 안 믿고 후퇴만 했을 때는 독전대라면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헌병들이 부대 후방지역에 여기저기 길목에 배치해놔가지고 몰래 도망가다 걸리면 바로 총살을 시키겠다고 김석훈 장관이 누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 구중대는 몇 명 남지 않은 중대원만 남아가지고 후퇴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왜냐? 다른 사람은 다 후퇴했는데 명령지를 확실히 안 가져오고 사단장이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구중대는 후퇴 명령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하다가 진지를 고수하고 싸우다가 다 부대원들이 죽고 없으니까 몇 명 남지 않은 부대원들을 놔두고 야 빨리 각자 도생해서 도망가라 후퇴해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고 본인은 나중에 평정이 되고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부대가 정상화됐을 때에 이 후퇴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는 중대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총을 내가지고 자기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전장에서 지휘관의 한마디가 부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육군소장으로 예편했던 당시 수도사단 1연대장 윤춘근 대령의 증언입니다. 낙동강까지 인접해서 내려온 적들이 먼저 낙동강을 도강하려고 북한군은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공격을 하더랍니다. 안동을 지키던 8사단은 너무 큰 피해를 봐 먼저 후퇴를 했고 그 임무를 인계받은 수도사단 1년대 2개 대대가 안동 북방에서 북한군 12사단과 격전을 벌이다가 무려 4,500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4,500명이 죽었다는 말이죠. 8월 1일 새벽에 2개 대대의 생존병력을 이끌고 초라하게 안동 시내로 후퇴해 보니까 이미 다리가 폭파되고 없고 그 다음에 부대원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4km 정도 쭉 강둑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겨우 강을 건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증언입니다. 육군 중장으로 육군 참모총장에 보직되고 예편 후에는 일본 대사까지 역임했던 정일곤 참모총장과 사돈지간이었던 수도사단 참모장이었던 당시에 최경록 대령의 증언은 김석원 사단장이 안동에서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맨날 호언장담했다고 그래요. 시내 곳곳에 이런 내용을 벽보로 안동 시내 다니면서 다 붙였다고 그래요. 안동은 절대 사수한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김석원은 수도사단장은 상부의 작전 지도에 불만도 많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자꾸 후퇴하라고만 하면은 우리 군대는 결국은 부산 앞바다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백일 준장과 부딪히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안동 철수작전 때는 대령으로서 1군단 참모장으로 있었으나
육군 중장으로 예편 후에는 베트남과 서독 대사까지 역임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했으며 천도고 제대 후에는 천도교 교령으로까지 있었던 최덕신이가 나중에는 이 나쁜 사람이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천도교 교령으로 있다가 1989년에 평양에서 사망을 했던 최덕신이가 증언했던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최덕신 이 사람은 결국 북한에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최덕신이가 죽고 나서 그 남북 이산가족 대표로 서울까지 와서 다시 회담을 또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최덕신 장군의 그 죽은 그 아들이 한국에 따로 있었는데 혼자 또 외국을 제3국을 경유해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 우리 국군은 최덕신 장군의 최덕신이가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8사단이 동해안부터 안동까지 후퇴하면서 입었던 피해보다는 8사단이 동해안부터 밀리면서 안동까지 후퇴하면서 입었던 피해보다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불과 하룻밤에 안동에서 입었던 피해가 훨씬 컸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작전의 실패는 미 8군의 작전 실시가 잘못된 것도 있으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국군의 지휘관과 참모들의 착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 8군의 작전 명령은 8월 1일 새벽 5시 안으로 1군단 병력을 낙동강을 건너서 낙동강 남한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수도사단의 최경록 대령, 8사단의 최갑중 중령, 군단의 최덕신 대령 등이 작전명령 수령차 군단에 전부 참석을 했는데 이들은 상황이 긴박하니까 서로 자기 부대를 먼저 철수시키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회의가 지연되고 하니까 김홍일 군단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야, 내 말 들어.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8사단이 먼저 그 다음에 수도사단 순위로 낙동강을 도하라는 명령을 했지만은 이미 시간은 8월 1일 새벽 2시였다고 그래요. 그들이 작전 명령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는 8월 1일 새벽 2시였으니 어떻게 3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8월 1일 5시까지 어떻게 죽었다 깨나도 도저히 철수는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어떤 부대는 철수 명령을 전달받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각자 도생으로 도하를 강행했다고 그럽니다. 왜냐? 통신 소통망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8사단 16군대는 살아서 도강을 한 병력이 겨우 260명 정도였다니 그 피해는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사단이 얘기한데 수도사단의 1년대정이 분산해서 안동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리가 폭파되었고 홍수로 수심도 깊어져 있는 상태라 장병들은 개인화기와 장비들을 모두 다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에 다 황급히 군장하고 자기 총을 묻어버리고 황급히 묶고 비무장으로 강을 건너려고 강에 다 뛰어들었는데 이때 북한군 천병 1개 중대가 우리 이제 8사단과 수도사단 이 병력들이 꼬리를 졸졸졸 물고 계속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려고. 천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대에다 이 내용을 연락을 하면서요. 쫓아와서 보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가관이더라 이겁니다. 수천 명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북한군 1개 중대는 총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던 우리 국군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조준사격을 마음껏 갈게 되면서 조준사격을 해서 거의 다 사살했다고 그래요. 강물에 둥둥 떠있는 우리 군인들은 마치 그 오리들이 물 위에 새카맣게 떠있는 거나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심은 2m밖에 안 되고 강폭도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병력이 강물에 거기서 사살을 당해 죽었는지 강물이 뻘겋게 피로 물들었다고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적에게 포로가 된 장병들도 무려 300여 명이나 되었다니까 북한군 1개 중대에 우리 군의 수도사단과 8사단이 완전히 녹아난 처참한 철수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안동 철수작전. 여기에는 미 8군의 워커 중장도 철수는 없이 현진지 고수냐 죽음이냐로 엄청난 다툼을
자기 참모들하고 벌였는데 결국은 8월 1일 날에 미 24사단이 지키고 있던 거창 안이 진주가 함락돼서 서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8월 1일 5시까지 낙동강선으로 총철수를 해라고 명령을 했던 것도 큰 실책 중 실책이었으며 그 외에 수많은 군내 충돌과 알력 증언들도 있었으나 전부 다 이와 같은 동일한 실패의 그 내용만 말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안동 철수작전의 대실패의 원인은 지휘관들의 불화와 갈등, 일부 부대는 철수 명령의 미전달, 그 다음에 미 8군의 영문으로 된 갑작스런 철수 명령, 그 다음에 군단 철수 명령 하달 시에 사단에서 서로 먼저 철수하겠다는 철수 다툼으로 허송 시간을 거의 다 흘려보냈다고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고, 가장 제일 큰 원인은 안동교의 조기 폭파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완전히 도가니든 쥐가 된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이런 슬픈 철수작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우리 전쟁 역사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목불이 인기한 눈뜨고 보지 못할 처참한 안동 철수작전의 실패는 상급부대 협조와 일관된 부대주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을 예고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산치하가 된 우리 남한반도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강선이 무너지고 금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호남 지역까지 다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산치하 3개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많이 잃었는지 제30탄부터는 공산당 인민재판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